12월 21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상당히 흐름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선행용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하다가 전반부 경주는 또 중반부 경주는 추입형의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했고 또 해가 약간 떨어지면서 추입형의 마필들도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10경주, 11경주 또 마지막 11경주 제가 추천 경주였는데 이거 조금만 더 생각했었으면 맞출 수 있는 경주였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토요일 경마 약간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 경마 박송 추천 경주 4개 중에 2개 경주를 적중하고 왔습니다. 토요일 경마에 역시 안쪽 주로가 무겁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다습 주로하고 포화 주로하고 차이가 조금 안쪽이 좀 가벼울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무겁습니다. 안쪽으로 전개하는 마필들 좀 조심해야 되겠고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 역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시용 기술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밀어봤는데 믿는 게 아니었어요. 역시 기술은 뭐 3연타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4연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거 꼼꼼히 체크해서 일요경마 철저히 분석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일요경마가 더 자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역시 혼전도가 있는 경주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일요경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포에버걸 국내선 1등급의 파이널 에너지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죠. 3번마 래피드 썬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제가 봐서는 괜찮아요. 3번도 래피드 썬더도 조교 때 느낌이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두 마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안쪽에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7번마 천재탱크 국내선 1등급 클리너검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스타트가 일단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닌데 직전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7번마 이 천재탱크가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거의 문정균 기수 낫지 않는 레이스를 운영을 했어요. 거의 뭐 3마리 밖으로 엄청나게 뱅뱅뱅뱅 잡아 돌렸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은 저는 7번마 천재탱크가 가장 좋다고 판단돼요. 오랜만에 문정균 기수가 10마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만주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걸음걸이도 계속적으로 약간씩 좋아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5등급 엑스펙터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번마 포에거걸은 일단은 외곽으로 빼야 됩니다. 일단 모래를 맞아봤기 때문에 김용근 기수가 외곽으로 빼는 걸 조금 해요. 그래도 가져가야 될 마필이고 3번마 래피드 썬더도 조제로 기수 또 요 안쪽으로 전개하는 기술이거든요. 이 조제로 기수는 또 왼쪽 채찍을 사용하면은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7번 천지탱크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가져가고요. 복병권에만 한 마리 더 가겠습니다. 8번 메탈인 베이터 되겠습니다. 장추월 기수 토요일날 한 마리만 타고 집에 가서 푹 쉬었습니다. 메탈인 베이터 같은 경우는 국내선 1등급 치프인디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모래를 마저 본 게 장점입니다. 모래를 다 맞아봤는데 적응을 완전히 하는 모습이에요. 8번 메탈인 베이터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만큼 요거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기가 단단한 마필, 띄워본 마필이 낫죠. 2번마 정상히어로 56의 부담량 장추월 기수 굳이 뭐 굶을 필요가 없는 마필입니다. 모래도 맞아봤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장추월 기수도 역시 사코너에서 외곽으로 빼는 기수입니다.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기수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더라도 라스트 중간 정도 위치하면서 올라올 것으로 보여요. 3번마 짜릿한 행복도 중속에서 약간 끌고 가는 힘을 많이 보여줬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뭐 정정희 기수가 타고 이번에 시시용 기수가 타는데 정정희 기수가 요즘 좀 바쁘더라고요. 200승 이 달성 때문에 좀 바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8번마 태권 V가 되겠습니다.
푸르칸 기수가 기승하는데 약간의 늦발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토요 경마에 보듯이 주로 자체가 추위평의 마필들한테도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푸르칸 기수가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선두권에 바짝 붙어서 해결하는 기수잖아요. 8번마 태권보이도 그런 식으로 타면 될 것으로 판단돼요. 9번 위주로 조교도 했고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렸고 지시의 수긍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자면 가고 쓰자면 쓰고 이런 패턴의 마필이에요. 원래 지난주에 다 조교를 해놓고 출마토프에서 떨어져서 그런지 한 주 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의 단점은 있지만 이번 경주 이경주가 약간 뭉치는 에이스라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태권브이도 충분히 여기서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번, 8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성기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반부 경주를 잡았습니다. 자, 인기 마필들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마 청상무사, CC용 개수. 안쪽이 가벼운 걸, 안쪽이 무거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빼서 탈 겁니다. 근데 이 마필도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504kg까지 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현장에서 일단 체중을 체크가 필요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 청산무사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6등급의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직 10전의 이하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스타트가 좋아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청상무사 이번에 국내선 6등급 마필들 드림 다이아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깃이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5번마 명브레싱 지난번에 오른쪽 뒷다리가 A시장에서 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시장에서 오른쪽 뒷다리가 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어 기수가 앞선에 붙었지만 마지막 끝걸음이 무너졌죠. 이번에도 스포 조교가 없었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지난주에 토요일에 일요일에 조교를 했는데 마무리 조교 때 관리사가 조교를 합니다. 이동화 기수가 지난주에 조교를 하고 마음에 들었으면 끝까지 조교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조교를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는 관리사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예시장에서 오른쪽 뒷다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4번마 판타스틱 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은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농땡이 기질이 있었고 또 왼쪽 채찍을 때렸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아직 10전 이하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순간에도 다리 바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왼쪽 채찍을 때렸는데 다리 바꿈을 못했어요. 제가 복귀 내용에 공부한 그대로 제가 복귀를 써놨던 마필입니다. 국내에서 2등급 글로벌 드림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는 있겠지만 그렇게 센 말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자, 여기에 6번 마 다나은 스타 이도 인기 1위, 2위, 3위, 3위 이게 인기 1위, 2위, 3위, 4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스타트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준철 조교사가 일부러 지금 1300m에 출전을 시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장구가 없습니다. 일단 단순 가면은 씌울 수는 있습니다. 가면은 씌울 수 있는데 망상 가면, 망상 눈 가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모래 자체가 뭉탱이로 날라왔기 때문에 아예 뭉탱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자, 그렇다면 아예 안 팔리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기 마필들이 여기는 다 무너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여기는 이 4번, 5번, 6번, 7번 솔직히 손에 가는 말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나온 마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의외로 거의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필 자체가 진짜 딱 해낼 수 있는 이번이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의 컨디션 최대한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만큼 그 마필을 넣고 거의 뒤쪽에서 가장 쉽게 쉴 수 있는 마필 넣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요거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추천 경주 부진했던 거 여기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오아시스 아델 의외로 1400m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죠. 약간의 자세가 높은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13초 3인데 다른 말이 없습니다. 딱히 능력 마필들이 없어요. 이번 경기 편성에서. 5번마 오아시스 아들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9번마 스윙킨도 역시 신마들하고 병합 쪽이었는데 이 마필도 딱히 뭐 눈에 들어오는 걸음걸이는 아니었습니다. 딱히 걸음걸이가 약간 부족했고요. 10번마 마도 원더풀도 뭐 지난번에 무적 비행하고 같이 4번하고 10번하고 같이 뛰었잖아요. 근데 이 마필도 뭐 딱히 뭐 걸음걸이가 딱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이번 경주 조교의 강도를 올렸고 출전했던 마필 8번마 카우보메임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36주에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도 송경민 기수가 부산에서는 거의 뭐 따박따박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고 휴양을 갔다 와서 마리 컨디션이 와에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도 보면 모레도 일단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확실히 약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의외로 인기권은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요. 선두권에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인기 마필들이 딱히 눈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없는 만큼 저는 8번마 카우보이맨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는 기본기가 있는 마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1번마 땡큐 pop도 타임도 얘도 약간 악기가 있는 마필이에요. 얘도 제가 봐서는 한번 복병권 한번 체크할게요. 지난주에 엄청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6점분이 뛰지 않았는데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바나 찰레 전형제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이 마필도 한 번 더 도전이 가능한 마필을 판단돼요. 부산 1경주는 의외로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오아시스 아델을 1억 3천만 원짜리인데 아예 믿고 가기에는 뭔가가 조금 부족해. 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1번 탱큐 포토타임과 8번 카우보이맨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없죠. 6번마 미스터카라, 10번마 머니포시즌, 여기에 5번마 골든메이커, 6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6번마 미스터카라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중속에서 약간 밀어서 선행을 가면서 마지막에 버티는 그림이었죠. 7번마 골드메이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식으로 전개해야지 했는데 이 마필은 14주에 공백이 있는데 의동이 걸렸단 말이에요. 질병 내 의동이 있는데 의동이 뭐냐? 발굽 자체를 관리를 못해서 발굽 쪽에 이렇게 약간 썩어가는 이런 거에 질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골막염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충분히 쉬면서 이제 다리 쪽에 이런 걸 많이 좀 해결을 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세라드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1번마 세라드가 충분히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지금까지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계속적으로 정통으로 맞았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 모래만 피하면 충분히 선두권에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워낙에 부진마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더 유리해요. 선행으로 가는 마필들이 한 템포 빠르게 움직였을 때 더 뛸 수 있거든요. 근데 5번, 6번, 10번 이런 마필들은 전력 자체가 나와 있는 마필이죠. 무조건 앞선에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이야 기수의 1700m 1번 게이트는 거의 꽃자리입니다. 뛰어보지 못했지만 1400m에서 지난번에 조재로 기수가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했죠. 이번에는 선행식으로 전개했을 때 한 바퀴 잡아둘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암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딱히 능력 마필들이 없죠. 이 레이스도 솔직히 말해서 뭐 대놓고 다른 마필들이 없어요. 10번마 램프 요정 진이 지난번에 1분 17초 대를 뛰었습니다. 요즘 뭐 1분 17초 대 뛰는 마필들 엄청 많잖아요. 17초 대는 아무리 무거운 줄이라도 다 뛰어요.
3번 마 아유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뭐 10번 이런 지난번에 2착 3착 했던 마필들인데 두 마필이 뭐 다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오늘 좀 복병 마필들을 좀 많이 소개합니다. 6번 마 레전더스 마린 되겠습니다. 레전더스 마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산 6등급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추입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우도 2번 마 매직오버 라트, 10번 마 램프의 요정, 여기 3번 마 아유레드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죠.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뭉치는 레이스에서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추입형의 스타일이 누구냐? 6번 마 레저넌스 마린이 되겠습니다. 체온 경기수가 데뷔전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7이었습니다. 지난번에 6번 마 레저넌스 마린이 스타트 자체가 약간 주춤되는 바람에 늦었고 아예 곱게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라스트에 한 발을 받던 마필입니다. 14초 2의 스타트 타임이면은 여기서는 6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래도 마저 받고요. 조교가 약한 게 약간 단점이 있지만 지난주에 조교를 상당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6번 마 레저넌스 마린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입할 수 있는 6번 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 마 제너럴 윈드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에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직정 정도의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어요. 더 딱히 막 좋아져 있는 컨디션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자, 그렇다면 3번 마 스톰트루퍼가 되겠습니다. 얘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6번이 뭐 선행을 가는데 3번 마 스톰트루퍼 같은 경우는 중속이 약간씩 호전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갇혀버리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차라리 선이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한 마필이고 아예 선행식으로 전개가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제가 봐서는 6번 마 제너럴 윈드가 선행을 가면은 그 옆에 외곽으로 빼서 올라올 거예요. 마이야 기수의 전개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가지고 다 안쪽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을 가지고 외곽으로 계속적으로 빼가지고 오는 기수예요. 마이야 기수가. 자, 그렇다면 6번 마 제너럴 윈드는 승급전에 맞아 있어서 선행을 가겠지만 약간의 524kg, 약간 무거운 체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야 돼요. 근데 빼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3번 마 스톰트루퍼 충분히 여기서 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3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2번 마 금성여대가 되겠습니다. 문정균 기수가 외곽으로 빼고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는 조교가 아예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1200m에서는 어느 정도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약간의 선행 스타일의 마필이긴 하지만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반응하는 모습도 좋았고 문정균 기수가 3코너부터 채찍을 때려가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복귀의 내용, 공부한 내용도 따르면 충분하게 2번 마 금성여제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선영표 조교사 마방이 지금 다음 주까지만 하고 마방이 지금 해체되거든요. 그렇다면 2번 마 금성여제도 여기서는 해볼 만한 상대라는 거죠. 의외로 안 팔리고 있지만 마필 자체가 고만고만한 데 있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마필은 9번 마 벌마이랜드가 되겠습니다. 요즘 뭐 백광열 조교사가 최시대 기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선행도 가능하고 굳이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9번 마 벌마이랜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모두 다 갖추고 있다고 판단돼요. 한방마권은 국내산 3등급 마필들하고 병합적으로 했던 마필입니다. 3번 마 빅토리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박재희 기수. 박재희 기수도 보면은 인기 마필들보다는 약간의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을 상당히 잘 타는 것 같아요.
직전경 1400m에서는 최상경 기수가 안쪽에 갇혀버리면서 올라오지 못했던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뭐 병합 주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판단돼요. 임금만 조교사 마방에서 최상현 기수가 아닌 박재희 기수를 교체하는 것 이유도 분명해 승부를 보기 위해서 판단됩니다. 3번마 빅토리 스토리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미라클 삭스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이제 박태종 기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타는 편성이잖아요.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룬 경주가 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뭐 6번마 컴플리트 디바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고, 여기 안쪽에 2번마 섬돌마루도 선행식으로 가야 되는데 1번마 미라클 삭스가 안쪽에서 선행을 갔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도 뭐 후배 기수들이 약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요. 이게 워낙에 레전드 기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야구에서도 최용욱이 그 오승환 선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던졌을 때 그 최용욱 선수가 뭐 헛싱 해주잖아요. 일부러 뭐 헛싱 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들은 부분이 있어요. 일단 1번마 미라클 삭스는 배제하고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주링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도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지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끝걸음이 13초 6, 13초 4 의외로 추임력을 보여줬었던 마필입니다. 이게 이번에 조교 때 상당히 걸음걸이가 사뿐사뿐 했습니다. 생각보다 확실히 말이 잘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3번마 주링스카이가 되겠고요. 5번마 에코월드, 이 마필도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잘 뛰어줬죠. 근데 최범현 기수의 토요일날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성의가 없습니다. 뭐 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말의 상태는 좋습니다. 최범현 기수가 지금 이 마필을 타게 되면은 추이평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 거라고 판단했는데, 지금까지 에코골드의 마필의 상태나 복귀의 내용, 공부한 내용만 보면은 무조건 봐야 돼, 에코골드는요. 근데 이제 최범현 기수가 또 어떻게 탈지, 최범현 기수가 전반부에 타는 마필이 이경주 한 마리 타는 모습을 보고 요거 에코골드를 한번 결정할게요. 일단은 저는 3번마 주링스카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병이 취입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취입으로 폐병이 올 수도 있는 마필이거든요. 예전에 뭐 21초 때까지 1300m에서 취입을 했기 때문에 3번마 주링스카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계 전반부 부산 딱 하나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추천 경주 부산 딱 하나의 추천 경주 주력으로 적중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마 포스 BUDU, 워낙에 뭐 지난번하고 좀 똑같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조금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부담량이 올라갔죠. 지난번에 자리 선정을 조금 하지 못했던 게 패배의 원인이라 판단되고, 그렇다고 이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 말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약간의 출발 자체가 그렇게 막 빠른 마필 자체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위너스 리키,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기 때문에 얘도 압도적인 마필로 판립니다. 근데 얘는 지난번처럼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근데 지난번보다 말이 끝걸음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쪽에 6번마 다이너마이트 모준호 기수, 어린 기수인데 모준호 기수가 이제 거의 뭐 100승을 다해 갑니다. 이 마필도 이제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7번과 12번을 깰 수 있는 마필 찾아서 이번 경주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중속 모두 다 좋은 마필입니다. 충분하게 이 두 마필을 깰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은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의도적으로 7번, 12번을 깰 수 있는 레이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압축할 수밖에 없어요. 레이스 전개상 압축할 수 있는 마필인 만큼 그 압축을 해서 이번 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이번 경주 잡아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7번마 글로벌 영광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부담량이 3kg가 올라가면서 58의 부담량입니다. 역시 뭐 장출의 그런 멘트 때문에 더 많이 풀릴 거예요. 2번마 자이언트 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입상에 성공했죠. 56에서 부담량이 올라갔습니다. 두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 마필로 팔리는 경주 편성이죠. 둘 다 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 딱 좋은 컨디션? 직전 경주보다 업그레이드 되진 않았어요. 둘 다. 자, 그렇다면 약간 인기권에 멀어져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 모두 다 갖추고 있었던 마필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조교 때의 느낌도 너무나 좋았던 마필입니다. 여기는 뭐 충막감만 잡으면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필 놓고 이번 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2번마 자이언트 보스, 7번마 글로리 영광 둘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암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닉스고혼, 뭐 압도적인 닉스고의 자마, 거의 뭐 문현철 조교사 마방에서 뭐 김호수 기수 꾸준하게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뛰고 저는 뭐 기술을 좀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꾸더라고요. 워낙에 뭐 선행도 가능하고 뭐 취입도 가능하고 뭐 중속 자체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라서 1번마 닉스고혼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의 12번마 트윈레일 보호, 이 마필도 서승원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7마신을 이겼습니다. 여유도 있었고요. 한수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뭐 1번, 12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부산의 경마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따당으로 끝나는 경주들이 좀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면 약간 볼 수 있는 마필들, 호전되어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외곽의 10번마 진주빛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전진구 기수. 전진구 기수가 최근 말을 좀 우위로 좀 잘 타주고 있습니다. 예, 국내산 4등급 경주 지난번에 상대들이 강했죠. 그러면서도 지난번에 4차까지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워낙에 조교의 강도를 오랜만에 대폭적으로 올렸고 지난번에 4차까지 오는 모습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고 판단돼요. 또 전개도 상당히 잘 풀렸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만 풀어가면 충분히 10번마 진주빛도 여기서는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오선퀸, 압도적인 마필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단점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그렇게 뭐 선두권에 가야 되는데 모류를 맡고 있으니까 약간 못 올라오는 기분? 이런 마필들이었고요. 자, 여기 복병권에 있는 마필,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이죠. 여기서는 뭐 선행을 충분히 가능한 4번마 온더풀 삭스가 되겠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이번에 뭐 이거 타고 그냥 제가 봐서는 그냥 200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정희 기수가 진짜 말을 좀 또박또박 잘 타는 기수인데 최근 계속적으로 말을 너무 좀 오버해서 탄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농협 회장배 대상경주 출전하고 지난번에도 상당히 빠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선행을 가면 더 뛰어요. 계속 지금 중속 자체가 못 나왔기 때문에 못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마음만 먹이면 여기서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번마 원더풀 삭스, 이번에는 선행 찬스다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4번 원더풀 삭스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프라임 시크릿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고요. 7번마 플라잉칸도 서승훈 기수가 타면서 압도적인 마필로 팔립니다. 저는 이제 4번마 판타스틱 밸류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가려 합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1600m 거리가 적정 거리라고 판단됩니다. 1800m, 2000m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했었던 경기도 지사바의 오크스배 대상 경주, 이런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브리더 퀸에서는 이제 다나카 기수가 탔고, 이번에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서승훈 기수가 그때 타는 경기도 지사바 2차 갔을 때 모습 보면은 야, 말이 많이 엄청 강단이었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깨지고 나서, 브리더 퀸에서는 깨지고 나서부터는 약간 뭔가 모래를 맞으면 약간 안 되는 마필인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른 마필들 2번마 프라임 스크릿, 7번 플라잉칸, 외곽에 12번마 카데널 포스, 이런 마필들보다는 4번마 판타스틱 밸류가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어요.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올려서 그런지 말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12번마 카디널 포스도 복병권에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충분히 취입을 통할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요건 미국산 마필인데 레이팅 점수가 77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쪽에 있는 프라임 시크릿한테 졌는데 부담량이 지난번보다 약간 내려왔어요. 57이에요. 근데 조교의 강도가 너무나 셉니다. 외곽에서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12번마 카디널 포스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토요경마보다는 일요경마에서는 약간의 배당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7번마 KN나이트하고 9번마 탱탱볼, 지금 박지현 주구사 마방에서 두 마필을 지금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탱탱볼은 약간 고민이 필요해요. 지난번 스타트가 약간 늦었는데 지금 9월 달에 지금 관절염이 생겨버렸어요. 관절염이 생겨서 4일의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가더라도 마지막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약간 들어요. 인기마로 팔리는데 조금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5번마 최강골드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차라리 5번마 최강골드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돼요. 워낙에 센 마필이고 최근 지난번에 깨졌던 모습을 보면 약간의 앞쪽에서 경합? 지난번에 지산포서 킹하더가 너무나 잘 띄워줬죠. 거기에 깨졌던 건데 이번에는 9번 같은 거 그렇게 스타트가 빠른 말이 아니잖아요. 선의 외곽, 또 모래만 피하면 5번마 최강골드가 가장 센 마필로 판단되고요. 복병 마필은 8번마 펀크레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수 보니까 우인철 기수가 그래도 진짜 가장 잘 타주는 기수입니다. 지난번에 조성환 기수가 아예 바닥에 있다가 바닥으로 끝났던 경주 편성기인데요. 우인철 기수라면 제가 봐서는 중간에 한 번 더 몰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펑크레이지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예전에 작년 4월 달에 올해 4월 달 보면은 1800m를 1분 56초 때까지 뛰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확실하게 좀 변화도 왔고 국내에서 5등은 컴플리트 디바라는 마필하고 병합 쪽이라는데 컴플리트 디바가 오늘 입상에 성공했잖아요. 그때 모습은 스타트 능력이 엄청 빠른 마필이거든요. 그 마필하고 펑크레이지하고 병합 쪽이라는데 의외로 잘 따라 붙어줬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복병권의 마필인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이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마 그대만 있다면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워낙에 잘 뛰는 마필이죠.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마필 일단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시종 기수가 토요일날 말타는 마지막에 지산포스를 타는 모습을 보고 야, 쟤는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들은 좀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만 있다면이 스타트 능력이 있지만
안쪽에 일반화 마이티 에버가 있기 때문에 선이 외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 보여요. 그 전에 지난번에 뭐 과천시장바에서 뭐 2마리 밖으로 이렇게 레이스를 전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이 조금 필요하죠. 3번마 드리머 위즈도 지난번에 상당히 잘 띄워줬어요.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는 취입 스타일의 마필인데 약간의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이것도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이랬다면 확실하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도 상당히 잘 해놓고 오는데 이번에 완전히 뭐 칼을 갈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칼을 갈고, 자, 2번의 실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무리한 전개 속에서 깨졌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1번하고 4번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빠르게 흐름 자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마필들을 다 제가 봐서는 때려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량 높은 5번마 엘도라도 놀부도 58입니다. 이건 또 마이야 기수가 초반부터 엄청나게 들어붙이겠지만은 58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번에 보다 말이 더 좋아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마필, 능력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학산 스피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1번 게이트입니다. 또 선행을 가가지고 외곽으로 빼지 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고요. 9번마 벌교 베리타스 지난번에 이 마필이 3차까지 오는데 이 정도의 말이었어? 분명히 컨디션은 많이 살아나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는 조교의 강도를 완전히 대폭적으로 올렸지만 이번에는 조교 강도를 약간 좀 떨어뜨리고 조교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에 1200m의 경주 편성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여기도 터진다면 5번마 발베니가 되겠습니다. 53, 57.5는 너무 무거웠죠. 56도 무거웠습니다. 예전에 벌교 베리타스한테 이 발베니가 1마신이 전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수가 조성환이었습니다. 이번에 기수는 권중석 기수입니다. 이거를 발베니를 마무리 조교 때 권중석이가 하는데, 권중석이가 이제 뭐 지난주 2주 동안 지금 기술정지 처벌을 받아갖고 이번 주에 타는데 너무 서둘러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자기가 말을 못했던 거를 조금 생각을 좀 못한 것 같아. 따라가는 정도도 해도 되는데 그거를 앞쪽에 막 들이대가지고 막 엄청 경합하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발베니는 스타트 능력이 예전에 조금 빠른 마필이었는데 조금씩 말이 힘을 비축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 마필인데 제가 봐도 현장에서 체중에 빠지고 나오고 있으면 한번 노려볼만 해요. 충분히 여기서 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에 라이트가 켜졌기 때문에 추임한테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체중이 빠지고 나오면 저는 5번마 발베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마 페어스까지도 지난번에 뭐 선행식으로 조금 무리한 전개 속에서 깨졌던 마필이죠.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데 분명히 이 마필도 더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요. 9번마 벌교 베리타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봐서는 여기는 무빙을 뜰 수 있는 9번마 벌교 베리타스, 이 마필이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외곽에서 차라리 차분하게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한 마필로 판단될 만큼 9번마 벌교 베리타스, 복병권의 마필은 5번마 발베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 부산경마 6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부진했던 거, 지난주 일요일날 박송 1호 경마 잘했던 거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임팩트 있게 좋은 마번 전송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성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